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보조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텔레비전을 켜면 광고가 쏟아지고 지인들 만나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광고와 입소문만 믿고 무작정 알약을 삼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영양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김태윤 박사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비싼 돈 주고 보조제를 사서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데 정작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 몸에 정말 맞는 건지는 제대로 확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드시다가 성분이 중복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예 먹으면 안 되는 보조제를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광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위험한 진실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보조제는 특히나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다가는 간이나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심하면 혈관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시는 보조제 성분표를 끝까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냥 믿고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과 믿을 만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보조제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은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지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6세 이정호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게 좋다고 하면 바로 주문하고 지인들이 저거 좋다고 하면 또 사서 챙겨 드시곤 했어요. 비타민도 여러 종류에 칼슘도 챙기고 단백질 파우더까지 합쳐서 아침마다 15알 정도를 물과 함께 삼키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어지럽고 피곤한 날도 잦아졌고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어서 그냥 참고 지내셨는데 나중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가까운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평소보다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제품에 같은 성분이 중복돼서 들어있었고 그걸 매일 과다하게 섭취하면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준 거였어요. 결국 66세 이정우님은 보조제를 전부 끊고 대신 몇 끼 제대로 된 식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달걀과 채소, 점심엔 생선과 나물, 저녁엔 두부와 샐러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니까 몇 달 만에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말씀드렸느냐면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66세 이정호님처럼 좋은 의도로 보조제를 챙기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보조제를 조심해야 하는지, 왜 위험한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뒤에 나올 생활 속 대안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보조제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위험한 보조제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산화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준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든 알약을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게 고용량으로 들어있는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키고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ATBC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복용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항산화제가 건강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제가 만난 분 중에 71세 박성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폐 건강을 위해서 베타카로틴 알약을 몇 년간 꾸준히 드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폐 질환이 악화되면서 너무 후회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알약 대신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까지. 이런 다양한 색의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균형 잡혀 들어있고 과다 섭취의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약 형태의 고용량 항산화제는 피하시고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따로 항산화 알약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칼슘 보충제 이야기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챙겨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칼슘을 알약 형태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그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에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에 칼슘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버드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아는 72세 김순자님도 매일 아침 칼슘 알약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뼈가 약해질까봐 걱정되셨던 거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신장결석이 생기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알고 보니 칼슘이 신장에 쌓여서 돌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후로는 알약을 끊고 대신 멸치를 볶아서 반찬으로 먹고 두부를 자주 챙기고 요거트도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칼슘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뼈로 제대로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칼슘 알약만 먹는 것보다는 햇볕도 쬐고 걷기 운동도 하고 자연식품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칼슘을 어떤 방식으로 챙기고 계신가요? 알약에만 의존하고 계시다면 이 기회에 식탁으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요즘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많이 찾으시는 제품인데요. 사실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오히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는데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죠. 제가 만난 74세 박재성님은 몇 년 동안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질까봐 걱정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외상을 입었는데 출혈이 좀처럼 멈추지 않아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은행잎 성분이 혈액 응고를 방해한 거였어요. 특히 이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 은행잎 추출물까지 같이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치매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걷기 운동, 독서나 퍼즐 같은 두뇌 활동,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활발한 사회적 교류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알약 하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매 예방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력 때문에 은행잎 보조제를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알약보다는 매일 산책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네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요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찾는 시니어분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우더 형태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여기에 고용량 단백질까지 계속 들어오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노년층이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신부전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4세 정혜수님이라는 분도 근육을 키우고 싶으신 마음에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2스쿱씩 타서 드셨어요. 그런데 몇 달 뒤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파우더를 끊고 대신 달걀, 두부, 생선, 콩류 같은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시작했죠. 자연식품에는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 같은 고농축 제품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보충하고 계신가요? 만약 파우더에 의존하고 계시다면 식탁으로 옮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비타민 패키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영양소를 다 준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품들에는 중복되는 성분과 불필요한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합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해도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67세 박영숙님은 종합 비타민을 몇 년간 꾸준히 복용하셨어요. 한 번에 편하게 모든 걸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간 수치가 크게 악화되어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종합 비타민 속 과다한 첨가물과 중복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준 거였습니다. 그 뒤로는 종합 비타민을 끊고 대신 정말 부족한 영양소만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성분이 겹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비타민 어가 이 제품에도 들어있고 저 제품에도 들어있으면 결국 과다 섭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비타민 세트를 매일 챙기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험한 보조제 5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보조제 대신 여러분의 건강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대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밥상에서 영양을 채우는 겁니다. 자연식품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인공적으로 만든 알약보다 훨씬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우리 몸도 훨씬 안전하게 흡수합니다.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설탕은 피하시고 대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생선, 콩류를 매일 식탁에 올려보세요. 아침에는 달걀 한두 개와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초록 채소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나물 반찬을 함께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 요리와 샐러드를 챙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도 단백질도 칼슘도 자연스럽게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도 좋고 소화도 편하죠. 오늘 식탁에는 어떤 색깔 채소가 올랐나요? 한번 돌아보시고 내일은 한 가지 색깔이라도 더 추가해보세요. 두 번째는 매일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1시간씩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은 몇 분 걸으셨나요? 만약 아직 안 걸으셨다면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밖으로 나가보세요. 세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칼슘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햇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제대로 흡수돼요. 그러니까 알약 먹는 것보다 햇볕을 쬐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한낮에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20분 정도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햇볕을 언제 쬐셨나요? 오늘 날씨가 좋다면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보세요. 네 번째는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뇌를 계속 쓰는 겁니다. 독서를 하거나 퍼즐을 풀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뇌를 활발하게 쓰는 활동을 매일 해보세요.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어려운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오늘은 머리를 쓴 활동을 해보셨나요? 신문을 읽거나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두뇌 자극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게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통화를 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즐길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누구와 가장 오래 이야기 나누셨나요? 만약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하루에 최소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전후로도 한 잔씩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단, 과하게 마실 필요는 없고 본인 몸에 맞게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만약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고 대신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시고 온도도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맞춰보세요. 여덟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활동을 하루에 10분이라도 해보세요.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점검을 빼놓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혈액 검사를 통해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9가지 생활 속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건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알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남용,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비타민 패키지까지. 이 5가지는 광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위험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알약을 매일 삼키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오히려 암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비싼 돈 주고 보조제를 사서 열심히 챙겨 드시지만 정작 몸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식사를 통해 영양을 채우고 규칙적으로 걷고 햇볕을 쬐고 두뇌를 자극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과 신장은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관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면역력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보조제가 있다면 오늘 저녁에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지 혹시 중복되는 성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줄이거나 끊으세요. 대신 저녁 식탁에 채소 한 접시를 더 올려보세요. 브로콜리든 시금치든 상추든 상관없습니다. 신선한 채소 한 접시가 알약 10개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께 자신감을 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광고가 절대 말하지 않는 보조제의 숨은 부작용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준비해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채널은 계속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 혹시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